주로는 사실은 인베디드 시스템을 주로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뭔가 웹 서비스나 이런 쪽으로 좀 계속 옮겨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체인이어스라는 회사를 만들고 블록체인 관련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처음에는 포레버잇이라고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비트코인 베이스의 서비스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서 사실은 약간 이런 발표 자리에서는 뭔가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좀 준비를 했었는데 좀 빠르게 스킵을 하고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사실은 포레버잇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남산의 엔타워에 사랑의 자물쇠를 걸어 놓죠. 그리고 샌드강에도 걸어 놓습니다. 이것들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때로는 연인들이 약속을 하죠. 우리 영원한 사랑을 기억해. 그런 약속을 하고 사실은 비트코인의 뭔가 블록체인에 데이터를 남기는 것도 약간 그러한 감성적인 코드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단계로 비트코인에 가장 단단하고 가장 끝까지 남을 만한 그런 자물쇠에다가 글을 남기기 시작했고요. 사실은 비트코인의 간단한 건데 사실은 위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중요한 건 밑에 이 글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에 있는 블록체인에 최초로 남겨진 글이죠. 최초로 남겨진 글을 사토시 나카모토가 썼습니다. 블록체인에. 바로 이 내용입니다. 구제금융 관련된 내용인데 최초의 이 타이틀이 우리 블록체인에 우리가 지금 문닫고 있는 블록체인 업계에 최초로 남긴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게 0번 블록에 있는 트랜잭션, 유일한 트랜잭션인데 트랜잭션에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이 있어요. 여기 안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기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빠르게 스킵하겠습니다. 블록체인에 관련된 비트코인 내용에서 이거는 사실은 비트코인의 트랜잭션과 UTXO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쓴 것이고요. 그래서 UTXO는 결국엔 나의 잔고고 이 잔고의 소유를 증명하는 사람이 결국 그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 사실 그런 내용이고 약간 이더리움은 다른 개념이죠. 이더리움과는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한데 그래서 이 처음에 이렇게 복잡한 것처럼 이렇게 그려지지만 사실은 별 내용 아닙니다. 이렇게 제이슨 타입으로 풀어보면 별 내용이 아니고요. 이런 내용들은 스크립트에 보면 여기 아웃풋 스크립트랑 인풋 스크립트가 있는데 이거를 풀어보면 이렇게 밑에 OP, DOP, OPSC 같은 스크립트 형태로 디코딩이 되고요. 이렇게 다 디코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락킹 스크립트와 언락킹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사실은 이 소유는 내 거야 라고 증명하는 절차고 이 안에 사실 암호 알고리즘 같은 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소유 증명을 하는 것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락킹 스크립트, 언락킹 스크립트에 사실은 프라이빗 키라든지 퍼블릭 키 같은 걸 넣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ay to fake key hash라고 이름을 명칭한 P2FKH라는 방법으로 넣을 수 있고 그런 방식으로 이 트랜잭션에 보시면 이 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만델라죠. 그리고 비트코인 0.09부터는 이렇게 P2FKH처럼 쓸데없이 UTXO를 낭비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OP 리턴이라는 연산자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OP 리턴 연산자는 최대 80바이트까지 들어가고요. 이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UTXO라고 처리하지 않고 바로 던시킵니다. 그래서 낭비가 줄 수 있고요. FMS, 그러니까 P2FMS 페이크 멀티시그인데요. 멀티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여러 소유를 이렇게 동시에 사이닝해서 덜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을 이 내용을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주소의 내용을 페이크 처리를 합니다. 자기 원하는 데이터로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FSH는 이제 페이크 스크립트 해시를 넣는 거죠. 스크립트 해시는 리듬 스크립트에다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약간 틀린 게 이전에 앞에 설명했던 부분은 아웃풋 스크립트에다가 데이터를 쓰지만 이거는 인풋 스크립트에다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은
실제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트랜지션을 2번 일으켜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FSH 방식으로 이런 이미지가 이미 들어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각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들에 대한 효율성을 따지는데 그 중에서 P2FSH 방법이 FMS 방법이 제일 좋긴 하네요. 그리고 P2 이런 데이터 효율적인 것도 따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80바이트 이하에서는 이렇게 되지만 이상에서는 이렇게 효율성이 따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만든 게 사실은 제가 최근에 개발하고 있는 이 Forever이라는 서비스고요. 이 Forever이라는 서비스는 이렇게 데이터를 쉽게 기록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설명해 드리고자 했었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포크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비트코인이 아니라 라이트코인을 포크해서요. 라이트코인을 뭔가 다른 코인으로 만들어서 이미 러닝 시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발에 사용하고 있고 지금 러닝 돌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비트코인을 직접 포크를 했어요. 근데 직접 해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라는 코인 네임을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네임을 변경하려니 네임과 소스 코드와 변경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바꾸면 안 돼. 왜냐하면 소스 코드나 파일 네임을 다른 코인 이름으로 바꿨을 때 여러 군데서 계속 충돌이 납니다.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라이트코인으로 바꾸면 이미 꼭 바꿔야 될 것들만 라이트코인으로 이름을 명명해놔서 사실은 라이트코인 그것만 찾아가지고 딴 걸로 바꾸면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비트코인을 하니까 그게 안 돼서 사실은 코드상에서 나와 있는 비트코인이라는 코인 네임은 명명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우선은 나중에 이거는 천천히 하나하나 하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비트코인을 컴파일하는데 이게 비트코인 소스 안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이렇게 쉽게 안 됐었거든요. 근데 많이 개선되면서 사실은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 특히 부스트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가 계속 충돌이 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이미 해결해서 쉽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OSX일 경우요. 윈도우일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윈도우일 경우는 우분투를 설치하고 그 우분투 안에서 윈도우 10에서부터 우분투를 설치할 수 있는데요. 그 설치해서 그 안에서 이제 직접 하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이 안에 있고 실제로 윈도우에서도 이제 빌드가 가능하다. 사실은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예를 들어 코인 네임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바꾸면 됩니다. 파일을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일일이 바꾸기 싫으니까 코드상에 다 바꿔버렸던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을 바꾸면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어서 약간 하나하나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대문자 BTC만 BTC2로 바꿨는데요. 이게 뭐냐면 유닛 네임만 바꾼 겁니다. 유닛 네임이 BTC잖아요. 비트코인은 그것만 BTC2로 바꿨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것들은 바뀌지 않고 오직 유닛 네임만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체인 파람스라는 파일 네임이에요. 체인 파람스라는 클래스 안에 대부분의 컨피그레이션들이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제가 최근 한 3일 전쯤에 포크를 했었는데요. 그때 수정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써봤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스타트하는 메시지를 좀 다른 걸로 변경을 했고요. 포트 번호, 네트워크 포트랑 RPC 포트 번호도 수정을 했고, 이거는 이제 최소 이렇게 체인 워크를 구하는 제 알고리즘인데 그쪽에 0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DNS 시드를 다 없애버렸어요. 클리어 시켜버리고. 왜냐하면 처음에 DNS 시드부터 접속을 하는 로직이 있어서. 그리고 이거는 제네시스를 크리에이트하는 부분인데요. 제네시스 블럭을 이 블럭 하는 것도 밑에 이 부분 난이도 같은 n비트 값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최고를 좀 더 빠르게 되기 위해서 늘렸습니다. 특히 제네시스 블럭을 이렇게 난이도가 1D로 시작하는데 제가 F로 올렸고 실제로 이 부분들은 제가 앞서 수정한 부분들을 모두 다 가지고 실제로 해시를 만들어 본 거죠. 실제로 채굴해서 해시 만든 값을 여기다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부분은 하드 코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해시는 우리 처음에 만든 이 블록의 해시는 이거다. 그리고 해시 머크 루트는 이거다. 라고 아예 처음부터 제가 구해서
저장을 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체크 포인트인데 원래는 몇 번째 블럭에 해시가 무엇이다라고 쫙 일렬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지워버리고 0번만 체크하도록 로직을 바꿨어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바꿔야 될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유닛들도 BTC가 아니라 BTC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단위들이 나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바꿔야 되고 어드레스도 사실은 일반적인 비트코인 어드레스는 1로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그 이후에 그 P2SH가 적용되어 있는 것들은 3으로 시작하고 몇 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런 규칙들에 따라서 우리도 정책을 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걸로 시작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주소를 할 거며 이런 정책들 그리고 이렇게 최대 발행수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리워드는 어떻게 할 거냐. 디폴트는 50입니다. 50에서 계속 반감기를 거쳐서 지금 12.5개죠. 이런 것도 어떻게 정할 거냐. 반감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컴퓨테이션들을 정책적으로 정해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단순히 숫자만 바꾼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숫자만 올리면 비트코인도 숫자만 올리면 TPS를 지금 7TPS 정도 나오는 것들을 사실은 뭐 70, 700, 7000을 얼마든지 올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올렸을 때 이게 경제적인 가치가 있을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런 어택들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을지 채굴자들이 계속해서 채굴을 할지 이런 것들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었고요. 지속적으로 최적의 숫자를 찾아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앞에 헤더 값을 계속 바꾸면서 유닛 테스트 값들이 다는 아니고 몇 가지가 틀어지게 됐는데 제가 이거를 굳이 쓴 이유는 이 유닛 테스트가 결국엔 우리가 앞으로 바꿔야 될 합의 알고리즘과 매우 밀접한 관련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선 이게 RPC 어드레스 RPC 관련된 건데 이거는 그냥 블럭 네임을 넣으면 됐고요.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마이너 테스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마이너 테스트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미리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쫙 정해져 있어요. 블록체인 인포는 뭐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낸 알고리즘으로 앞에다가 4를 넣었을 때 해시는 이게 난이도는 이게 돼야 되고 넌스죠. 넌스는 이게 돼야 되고 이거를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지 계속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다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다 하나하나 다시 만들어 가지고 다시 수정을 했고요. 헤더를 바꾼 대로 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리즘을 바꾸면 그거에 맞게끔 다시 계산해서 넣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 ECC 같은 경우는 지금 지스트 쪽이랑 같이 크립토 ECC라는 오거나이제이션을 만들어서 비트코인 언더바 ECC라는 레파지토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내가 지금까지 수정한 코드에 대해서 하드포크한 부분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케이스가 깨져서 그쪽을 다시 수정한 부분을 지금 커밋해서 머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빌드에서 테스트 러닝도 가능하고요. 이건 아까 설명했던 거죠. 그리고 또 LDCP 이 코드가 있는데 제가 이걸 다운받아서 보니까 윈도우에서 비주얼 C++에서 돌아오도록 만들어 놔서 제가 코드를 좀 변경해서 그쪽도 이미 지금 이제 유닉스나 맥에서 빌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코드는 조금 좀 더 손봐야 될 필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계속해서 손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비트코인 헤더인데요. 헤더가 뭐 이런 사이즈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는 이 헤더를 이용해서 새로운 알고리즘, 새로운 합의 알고리즘을 적용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앞서 설명하셨지만 이런 해시, 이런 프리비어스 블럭 해시 같은 것들도 이용하고 몇 가지 넌스나 엠비트 값은 이 난이도는 우리가 어떻게 바꿀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상의를 해가면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코드인데요. 제가 비트코인 코드를 한번 계속해서 쭉 훑어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만한 코드들만 파일만을 찾아봤어요. pow.cpp라는 파일이 있고요. 이 안에 이 함수들이 몇 개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합의 알고리즘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펑션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과 그리고 또 minor.cpp 있는데 여기서도 이
펑션들 메소드들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넌스가도 계속 증가한다거나 비트코인 실제로 크레인 뉴 블럭을 하는데 이게 결국엔 마이너들이 최종적으로 사실은 실행해서 블럭을 생성하는 당연히 그런 합의 알고리즘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실제로 테스트 코드들입니다. 테스트 코드들인데 이렇게 POW 테스트에는 이런 식으로 테스트 코드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는 이거를 버릴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새로운 알고리즘을 여기에다 적용해서 테스트 코드도 계속 만들어가면서 계속 제대로 공략하는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마이너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죠. 이 블럭도 이미 우리가 새로운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값을 미리 정해 놓고 이걸로 계속해서 돌리면서 개발을 하면 사실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끝났는데요. 제네시스 블럭을 이제 생성을 해야 되는데 제네시스 블럭을 생성을 할 때는 물론 최초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헤더를 구성할 건지 분명히 결정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끊임없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 제네시스 블럭 때문에 미리 노드를 우리가 구성해 놓고 그리고 만들어 놓고 이걸 개발하게 되면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가 원장을 클리어 시켜야 되는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개인 노드에서 계속해서 아까 테스트 코드나 그런 걸 이용해서 계속해서 합의 알고리즘 되고 만들어가고 만들어진 상황에서는 이제 뭔가 제네시스 블록을 생성을 하면서 노드에 전파를 하면서 한번 돌려보고 여차하면 다시 한번 들어없는 그런 거에 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블록체인 노드들을 구성을 할 때는 가급적 AWS 같은 클라우드 상에서 도커 기반의 이렇게 쉽게 배포가 가능하고 하도록 만들면은 훨씬 더 쉽지 않을까 하고 실제로 이 도커 기반으로 예전에 만든 코인도 도커 기반으로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어렵지 않게 쉽게 배포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라즈베리 파이에도 이렇게 원은 안 되고요. 원은 안 되더라고요. 라즈베리 파이 3 버전부터는 실제로 그 도커 베이스로 되어 있는 비트코인 노드를 돌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돌아가는 걸 확인했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